안녕하세요. 기태형입니다. 자, 우리 스텝 2 언어 5차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5차시 좀 늦었죠? 이렇게 저렇게 뭐 일 좀 하느라고 좀 바빴습니다. 죄송하고요. 제가 11월 22일까지 요 언어는요, 21강이나 24강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다음 주 금요일이에요. 자, 보죠. 우리 교재 76쪽이고요. 한글 맞춤법의 형태하고 관련해가지고요. 자, 사이시옷의 표기와 관련된 것들. 얘는요, 규정 자체가 지문 제시형으로 문법 문제로 굉장히 잘 나오는 애예요. 그래서 정확히 알아두셔야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수업하면서 계속 말씀드리죠.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 사이시옷을 적느냐라는 표기 조건이 이제 제시문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조건 보죠. 자, 하나 이상의 순 우리말이 포함된 합성어. 이때 하나 이상의 순 우리말이 포함된 합성어라는 개념은요. 그죠? 순 우리말끼리 결합하거나 아니면 순 우리말과 한자어 결합하거나, 물론 순서 바꾸는 것도 가능하죠. 한자어와 순 우리말이 결합하거나 이런 것에서, 자, 특히 이제 모든 합성어가 아니라 우리 한글 맞춤법 30항이 사이시호 표기 규정이 나와 있는데 합성어라고 나와 있지만 정확히는 용례를 보면 합성 명사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날 때, 그죠? 그러면 앞말이 모음으로 끝날 때 뒷말이 첫 소리가 된 소리로 나는 것. 그러면 우리 왜 뒷말이 첫 소리가 된 소리로 나는 것? 된 소리의 짝을 가지고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구두버섯조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첫 소리가 구두버섯조일 때 된 소리로 발음되면 그때 뭘 적어준다? 사이시옷을 적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기 더하기 불, 모기불 시옷 적은 거고요. 바다 더하기 바닷가, 꼭지 더하기 점, 꼭지점, 그 다음에 아래 더하기 방, 아랫방, 그리고 전세 더하기 집, 전세집이라고 발음되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적어주는 거고요. 그러면 이런 의문 들죠. 선생님, 이거 규정이 나온다 할지라도 발음하고 그 다음에 어휘 구성을 모르면 이거 적용하기 힘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제시문으로 나오면요, 어휘의 어종, 그러니까 이게 순 우리말인지 한자인지 정보도 주고요. 이런 식으로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한자어 전세와 그죠? 그 다음에 순 우리말 집이 결합해서 만약에 뭐로 발음된다면, 전세집으로 발음이 된다면, 그죠? 전셋집으로 표기를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지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 어종이라든가 그다음에 한자 이런 것에 너무 부담 갖지는 마세요. 그죠? 말 그대로 어종, 순 우리말인지 한자인지 보여주고요. 발음까지 준 상태에서 이 규정 적용해서 그래서 사이시옷을 적어야 하느냐, 적지 말아야 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한결 단순해졌죠. 그리고 이제 이런 규정들이 나올 때는요, 사전식으로 보기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은 그죠? 뭐 전셋집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사전식으로 해서 전세 더하기 집은 전셋집으로 발음한다라는 걸 사전 정보식으로 주기도 하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조건 보는 거 굉장히 편하겠죠.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뒷말이 첫 소리 니은 미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난다. 없던 니은 소리가 생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를테면 아래 더하기 니는 아랫니 해가지고요, 뒷말이 첫 소리 니은 앞에서 받침에, 앞말의 받침에 니은 소리가 덧나기 때문에 사이시옷 적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도 내 더하기 물, 냇물, 개 더하기 날, 갯날, 후 더하기 날, 훗날, 그 다음에 퇴 더하기 마루, 퇴마루 이렇게 되는 거죠. 조건 적용하기 굉장히 쉽겠죠. 그리고 특히 여기서 살짝 조심해야 되는 건 이 아랫니가 아래쪽에 치아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 왜 치아 자체를 표기할 때는 뭐로 표기하나요? 이로 표기를 하죠. 그죠? 근데 이게 다른 말 뒤에 결합할 때는요, 일관되게 니로 적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랫니 같은 경우는 아래 더하기 이가 아니라 아래 더하기 니의 구조로 되어 있는 거고, 이때 뒷말의 첫 소리 니은 앞에서 앞말 아래의 받침에 니은 소리가 덧나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적어주는 애라는 거, 얘는 어휘의 성격을 좀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죠? 요거 하나 정도. 똑같아요. 뒷말이 첫 소리 모음 앞에서 무슨 소리가 덧날 때? 니은 소리가 덧날 때. 그러면 앞말의 받침과 뒷말의 첫 소리에서 니은 소리가 연속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베개 더하기 잇 하면 베갯잎, 그 다음에 깨 더하기 잎, 이것도 모음이잖아요. 그죠? 깻잎, 그 다음에 가외 더하기 일, 가외일, 예사 더하기 일, 예산일, 후 더하기 일, 훗일, 이렇게, 그죠? 해서 사이시옷을 적어주는 어휘라는 거 요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이제 이 표기까지 알게 되면 그 젓가락하고요 숟가락이 왜 디귿이고 왜 시옷인지 뭐 이런 것들 다 알게 됩니다. 이건 뭐 영화에다 나오는 거였었죠. 번지 점프를 하다 보면 그 이병헌 그다음에 고 이은주 배우 이렇게 해서 그 둘이 사귀는데 이병헌이 국문과 학생으로 나오거든요. 그 이유 때문에 제가 봤는데 그 둘이 등산하다가 밥 먹다가 그래요. 그 여배우가 이제 여주가 그 오빠 왜 근데 젓가락은 시옷이고 숟가락은 디귿이야? 라고 이제 남주한테 질문을 던지면 이제 이병헌 남자 주인공이 잠깐 멈칫하다가 그거 4학년 때 배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 그 74쪽에서 2번이요. 그러니까 끝소리가 리을인 말과 딴 말이 어울 적에 리을 소리가 2번이 아니라 3번이네요. 리을 소리가 디귿 소리로 나는 거. 그래서 숟가락 같은 경우는 술 더하기 가락했을 때 술의 리을이 디귿 소리로 나기 때문에 이게 29항이거든요. 한글 맞춤법 29항에 의해서 이제 디귿으로 적게 되는 거고 젓가락 같은 경우는 저 더하기 가락했을 때 젓가락이라고 된소리 발음되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적는 겁니다. 규정으로 설명이 되는 거고요. 이번에 사이시옷을 적는 어휘의 구성. 자, 과거에는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암기 영역이었었는데, 지금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순 우리말인지 한자인지, 뭐 제시문, 아니면 선택지, 아니면 보기를 통해서 정보를 준다고 했죠. 그래서 부담 갖지 마시고요. 다만 이제 찻집 같은 경우에 우리 왜 요런 한자가 있어요. 그죠? 이게 차다, 혹은 차차인데, 물론 이제 여전히 일부 사전에서는요, 그죠? 표준 국어 대사전 말고요, 마시는 차를 이렇게, 그죠? 한자로 병기하는 경우 있는데, 그 모든 사전에서 그 어떤 사전일지라도요, 한글 맞춤법 30항, 사이시옷 적는 규정과 관련해가지고서는요, 차를 순 우리말로 봅니다. 그래서 찻집은 순 우리말 차와 순 우리말 집이 결합해서 된소리로 발음되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적는 거고요. 특히 이제 차다로 읽힐 때, 우리 왜 한자의 훈 부분 같은 경우, 뜻 부분 같은 경우는 주로 고유어로 구성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차는요 고유어의 성격, 순 우리말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순 우리말과 한자로 된 합성어 해가지고요 차가 순 우리말이고 잔이 그죠 그리고 종이 한자이기 때문에 이거 순 우리말과 한자로 된 거고요. 이제 사전 정보 보기로 주거나 제시문에서 어종 준다고 했어요. 양침물 같은 경우도요. 이게 사전 자체에서 양침물을 찾아보면 한자 병기가 안 되어 있는데 양치 자체는요. 그죠? 괄호치고 정보에 양치를 이렇게 한자로 적기도 했었다는 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순 우리말과 한자로 됐다는 건데 가볍게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3번에 사이시오 표기에 주의해야 할 어휘. 얘네들 같은 경우에 노랫말, 니은 첨가, 그다음에 기왓장 해가지고 니은 소리가 덧나는 거죠. 된 소리로 발음되는 거고 맥주집 된 소리로 발음되고요. 존댓말 니은 소리 덧나는 거고 장밋빛 된 소리로 발음이 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사이시옷을 적어줘야 하는 애들이라는 거. 이거 시험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온다고요? 노래 더하기 말은 노랫말로 발음된다는 정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외울 필요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좀 암기해두면 편한 게 요거는 암기하죠. 아예. 그죠? 모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 갑, 국, 길이 결합하는 경우는 무조건 뭘 표기한다? 사이시옷을 표기한다는 겁니다. 그죠? 물론 이제 모음으로 끝나는 말이라고 했을 때 정확히는요. 모음으로 끝나는 명사 뒤에 어차피 갑, 국, 길 전체가 순 우리말이기 때문에 하나 이상의 순 우리말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조건은 자동으로 충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음으로 끝나는 명사 뒤에 갑, 국, 길이 결합하면요. 요거 세 개가 무조건 된 소리로 발음이 되고요. 그래서 무조건 사이시옷을 적어준다는 거 요거 알아두시고요. 이번에 보면 사이시오 표기의 예외. 그래서 앞에 나온 조건과 유사하지만 발음이 된 소리로 나거나 니은이 덧나거나 니은이 덧나지 않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꼬리말 같은 경우는 앞말 모음으로 끝나고 그죠? 미음 앞에 오기는 하지만 얘는 발음 정보를 주는 거죠. 꼬리 더하기 말은 꼬리말로 발음되므로 그죠? 뭐로 표기해야 한다? 꼬리말로 표기해야 한다 해가지고요. 지금 앞말이 니은 소리가 덧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런 어휘입니다. 자, 그다음에 한자에서 사이시옷을 적는 경우 예외인데요. 요 예외는 그냥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정보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생각해 보세요. 일단 3음절 이상의 한자, 우리 사이시옷의 표기 조건 기본은 뭐였어요? 하나 이상의 순 우리말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어휘 전체가 한자로 구성되어 있을 때는요. 발음이 어떻게 되든지 절대로 뭘 적지 않습니까? 사이시옷을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한자 전세와 한자 방이 결합하면 전세빵으로 발음이 되므로
그죠? 사이시옷을 표기해야 한다. 아니면 전세방으로 표기해야 한다. 자, 어휘 정보를 모두 한자라는 거 줬기 때문에 하나 이상의 순우리말이 포함된 합성 명사가 아니라는 건 그대로 확인이 되는 거고요. 따라서 사이시옷 적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규정이 제시문으로 나와도요. 발음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요거 어휘 조건 주어지는 거 잘 보셔야 합니다. 자, 왼쪽에 제시문 보면서요. 그 설명 보면서 문제 풀 수 있으면 돼요. 어법에 맞는 거 해가지고요. 요거 4번이죠. 인사 더하기 말은 니은 소리가 덧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노래 더하기 말은 노랫말 해가지고요. 니은 소리가 덧나고요. 그리고 우리 왜 갑국 길 결합하면 무조건 사이시옷 적는다고 했죠. 그래서 순댓국 그리고 하굣길 이렇게 해가지고요. 무조건 사이시옷 적어줘야 합니다. 자, 지문 제시형으로 굉장히 자주 나오는 거라고 했어요. 우리 나중에 1월달 정도쯤 되면 이런 지문 제시형 문제 많이 풀게 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78쪽에 출제 키워드 28 해가지고요. 한글 맞춤법 형태와 관련해서 준말의 표기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한번 보시면 자 일단 보세요. 단어의 끝모음이 줄면서 준말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테면 단어의 끝모음이 줄고 자음만 남은 경우에 그 자음을 앞 음절의 받침으로 올려 붙여 적는다는 거예요. 단 이렇게 형성된 준말에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수 없다. 역시 제시문으로 나왔을 때 규정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가지다 같은 경우는요. 그죠? 요게 이제 어간의 끝모음 이가 빠지면서 준말이 형성되는데 그러면 이가 빠지면 뭐만 남나요? 지음만 남죠. 근데 이때 지읒이 앞 음절의 받침으로 가서 이렇게 같다 이런 식으로 그죠? 준말이 형성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해하셔야 돼요. 이렇게 형성된 준말에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수 없다. 예를 들면 보세요. 본말 가지다에는 아와 어 중에 뭐가 붙어요? 그죠? 어가 붙고 그 다음에 가지어라고 활용하거나 아니면 이어가 줄어서 가져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같다라는 준말 자체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결합을 허용하게 되면 지금 같다 같은 경우는 어간의 끝모음이 아기 때문에 아와 어 중에 뭐가 붙게 돼요? 아가 붙게 되죠. 그러면 어때요? 같은 단어의 본말과 준말임에도 불구하고 표기 형태가 달라지죠. 한쪽은 어가 붙고 한쪽은 아가 붙기 때문에 맞춤법의 일관성을 위해서 그죠? 이런 식의 준말에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결합을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자도 안 되고 가져도 안 되고요. 예전에 기출문제로 나왔던 거죠. 교행직에 나왔었는데 교행직 구급시험 따로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출제할 때 얘기해요. 그래서 그때 가져라 이렇게 쓰는 게 이제 맞춤법에 맞지 않다라는 거, 틀린 어휘라는 게 시험에 출제가 됐었죠. 그죠? 맞춤법의 일관성을 위해서라는 거 요거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 게 무조건 준말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수 없다는 게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그죠? 이를테면 정확히 해석하면 어간의 끝모음이 빠지고 남아있는 자음이 받침으로 내려간 준말에 한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를테면 요거 보세요. 그죠? 첫 걸음을 디뎠다 이렇게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 왜 기본형이 뭐예요 이거? 딛다고 딛다는 뭐의 준말이죠? 디디다의 준말이에요. 그죠? 그럼 얘 같은 경우에 어간 쪽에 모음이 빠지고 남아있는 받침 디귿이 그죠? 남아있는 디귿이 받침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준말이 형성된 경우인데 죄송합니다. 자, 준말이 형성된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뭐예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결합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설명이 나왔을 때 디뎠다라는 단어 보고 디디다의 준말이고 모음 어미 결합할 수 없다라는 거 응용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준말과 관련해서 자주 나오는 게 또 되와 배예요. 얘도 기본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우리 되 같은 경우는 뭐예요? 되다의 되에다가 어미 어 붙은 거고 되 같은 경우는 물론 뵙다도 표준어기는 합니다. 그리고 되다도 표준어예요. 그래서 되다의 되 어간에다가 어라는 어미가 결합한 건데 물론 이제 우리가 이거 파악할 때 이렇게 많이 배웠을 거예요. 되배 그 다음에 되배 적을 때 이거 적는 자리에는 하가 들어갔을 때 자연스럽고 이거 적는 자리에는 해가 들어갔을 때 자연스럽다 해가지고요. 이게 모양의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연상은 쉬운데 제가 이런 거 싫어하는 거 되게 알죠. 그 자꾸만 매번 뭐 나올 때마다 암기 포인트 계속 덧붙이는 거 너무 싫고요. 우리 생각해보세요. 이거 다 용언이잖아요. 그러면 용언이 기본적으로 문장에서 쓰일 때는 어떻게 쓰여야 돼요? 어간에 어미가 결합해야 한 단어로 쓰이죠. 그러면 그렇게 띄면 안 되라고 했을 때 이거 되다의 되라는 어간만으로 되어 있으니까 단어 구성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다음에 뱉다 같은 경우도요. 그죠? 되다의 되에다가 과거 시제 서너만 어미 업 붙고, 그죠? 과거형이니까. 그 다음에 종결음이 다가 붙은 건데 당연히 되 어시 줄게 되면 이런 식으로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뭐 하해 이런 거 됐고요. 그죠? 용언이 문장에서 하나의 단어로 쓰이려면 어간에 어미가 결합해야만 기본적으로 한 단어가 된다라는 그 기본 구성 원리만 알고 있으면 충분히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다음에 이어가 결합하는 경우 우리 왜 이런 그 모음이 주는 형태들은요 그거 두 개를 합친 형태가 국어의 모음에 있다면 그렇게 쓰는 게 가능해요. 보세요. 우리 왜 누이었다 같은 경우는 요거 보세요. 모음 우와 이가 있죠. 그러면 우에다가 이 결합하면 뭐 있어요? 위 되잖아요. 그죠? 이거 국어 모음에 존재하니까 이렇게 줄였을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와 어가 만나면 어떻게 돼요? 이중 모음 여의 구성이 되죠. 그래서 여로 줄였을 수가 있는 겁니다.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생기네요. 그래서 누이었다 같은 경우는 니었다도 되고 어떻게 이어줄면 누였다도 되는 거고요. 파이었다 같은 경우는 앞에 아와 이가 만나면 아이의 에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패였다 혹은 뭐예요? 파였다가 되는 거고요. 패었다를 패따로 줄이면 돼요, 안 돼요? 이건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기 때문에 맞춤법이라는 게 표기를 통해서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패었다를 패따로 줄이면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죠. 따라서 이렇게까지 줄일 수는 없고요. 패었다나 파였다. 그다음에 조이어 같은 경우, 그죠? 앞에 오이 줄면 죄어, 뒤에 이어 줄면 조여 이렇게 되는 거고요. 다만 발음상의 습관 때문에 이 죄어를 죄여라고 적는 경우 있는데 자 이건 틀린 거죠. 보세요. 우리 분석해보면 죄여라는 형태를 분석해보면 이 죄는 조이의 준말이고요. 이 여는 뭐예요? 이 여의 준말이 되죠. 그러면 죄여라고 썼을 때는 조이 이여의 준말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기본형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조이이다라는 용언이 있다는 건데 우리 왜 조이다라는 말은 있지만 조이이다라는 말은 아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형태 나타나는 건 불가능한 거죠. 한번 확인하시고요. 이것도 이제 제시문으로 원리가 나와요. 그 다음에 4번에 하다가 결합한 말의 활용령이 주는 경우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 왜 하다 같은 경우는요. 특히 이제 체언 뒤에 붙어서 여러 가지 용언을 형성하죠. 그래서 뭐 공부하다, 운동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 보세요. 조건이요. 울림 소리 뒤에서는 줄 때 하의 아가 준다. 그러니까 하 부분에서 아만 빠지면서 준다는 건데 그죠? 이때 우리가 이런 것들이 제시문으로 나올 때는요. 울림 소리가 뭔지까지 보여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기본 개념으로 알고 있어야 되죠. 국어 의문에서 울림 소리는 뭐가 있어요? 자음 중에 모노레일, 그 다음에 모든 모음이 울림 소리가 되죠. 그러면 흔하다 같은 경우에 하다가 붙은 앞말, 이 니은이 울림 소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에 아만 빠지면 히읗이 남죠. 그리고 히읗만 남았을 때 뒤에 디귿과 축약돼 가지고요. 어떻게 표기하는 거? 흔타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만하지 않다 같은 경우도요. 하다가 붙은 앞말이 니은 지금 뭐로 끝나나요? 울림 소리로 끝나기 때문에 그죠? 아만 빠져서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뭡니까? 히읗과 지읒이 만나서 치읒으로 표기, 축약돼서 표기가 되겠죠? 만만치 않다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치와 안이 만나면 만만찮다가 되는데 우리 왜 이와 아가 만나면 논리적으로 그죠? 예, 이 아와 만났으니까 야가 될 거라는 거 생각은 해볼 수 있는데 이건 조심해야 되는 게 표기할 때 요거는 단모음 아로 표기를 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현실적인, 실질적인 발음 환경을 고려한 건데 이를테면 이중모음 야 같은 경우는요. 지읒이나 치읒과 만났을 때 야라는 발음이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음성학적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중모음으로 발음되지 않는데 굳이 표기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가지고요. 이럴 때는 아로 그냥 단모음 아로 표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만만찮다. 이것도 포인트가 되니까 잘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2번에 이것도 규정만 이해하시면 되죠. 안울림 소리 뒤에서는 뭐가 하가 아주 준다는 것은 하가 통째로 빠지면서 준다는 거죠. 이를테면 우리 왜 생각하건대를 흔히 발음상의 습관 때문에 생각컨대 이렇게 쓰는데 잘못된 거죠. 왜냐면 하다가 붙은 앞말 생각이 기억, 안울림 소리로 끝나기 때문에 하가 통째로 빠지면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생각건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익숙하지 않다도요. 하다가 붙은 말이 기억, 안울림 소리로 끝나기 때문에 하가 통째로 빠지면 익숙지 않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치, 안이 찬 되는 것처럼 지와 안이 만나면 잔이 되는데 이때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이중모음이 아니라 단모음 아로 표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중모음 야가 어떻다고요? 지읒이나 치읒 다음에는요 명확하게 발음되지 않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표기에 그걸 반영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포인트를 역시 제시문으로 나오는 것들이니까 어렵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외우라는 말씀 제가 안 드리고 있잖아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제가 이거 이제 내용으로 나왔을 때 이해만 하면 된다고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자꾸만 쓸데없이 이거 외우는데 시간 투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이제 한 번에 이렇게 같이 봐두면 제시문으로 나왔을 때 빨리빨리 이해가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라는 포인트 놓치지 마시고요. 자, 거기 확인 문제 한번 보죠. 확인 문제. 한번 보시면 준말이 표기가 옳은 거 해가지고요. 지금 보세요. 자, 그죠? 되어가 줄면 당연히 뭐가 돼요? 이렇게 써야 되죠. 됐다. 그다음에 쓰이어 했을 때 뒤에 이어가 줄면 쓰여 이거 맞고요. 그다음에 앞에 의와 이가 줄면 뭡니까? 시어도 되겠네요. 둘 다 되고요. 그다음에 눈에 뜨이다, 눈에 뜨이어 같은 경우는 뭡니까? 앞에 줄면 띄어, 뒤에 이어가 줄면 어떻게 돼요? 뜨여. 둘 다 되는 거죠. 눈에 띄었다, 눈에 띄었다 둘 다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 안이 만났을 때 이중 모음 쓰지 않는다고 했죠. 적자는 이렇게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변변하지 않다. 자, 왼쪽에 이론 보시면서 하시면 돼요. 지금 요거 니은 울림 소리이기 때문에 아만 빠지고 남아있는 히읗과 지읒이 축약되면 치로 표기가 되는데 치와 안이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찬 되는데 이것도 이중모음이 아니라 단모음으로 표기한다고 했죠. 그래서 옳은 것은요 니은하고 디귿 되겠습니다. 그죠? 확실히 예전보다 맞춤법에 대한 부담은요 훨씬 줄었을 거예요. 자, 우리 그 13강은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14강, 15강 계속 이어서 올릴 건데 제가 지금 또 그 수업을 하러 가야 돼요. 그래서 수업 끝나고 집에 와서 일단 여러분들 내일쯤은 확인하실 수 있게 늦게라도 일단 15강까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분히 포인트 잡아서 복습해 주시고요.